장례식장. 정희는 민석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분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자식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늘 먼저 제 손을 놓던 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삼켰다. 그런데도 끝까지 제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정희의 말을 들은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는 평생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이해심 많고 참을 줄 알고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는 어머니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희는 한 번도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다. 그 말이 자식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민석을 처음 봤을 때도 정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경비복 말 수 없는 얼굴. 안녕하세요. 예. 그게 전부였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정희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을 때 어머.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 민석의 손이 정희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짧은 말. 하지만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그 손에서 이상할 정도로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정희는 팔을 잡혔던 자리를 자꾸만 문질렀다. 그 후로 정희는 산책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 민석은 그 시간에 맞춰 경비실 밖에 서 있었다. 오늘은 바람이 덜 차네요. 그러게요. 말은 짧았지만 눈이 자주 마주쳤다. 정희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 조금 무서웠다. 어느 날 민석이 말했다. 정희 씨는 늘 혼자 다니시네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혼자인 게 편해져서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첫 데이트는 커피 한 잔이었다. 정희는 집을 나서며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이래도 되나? 카페에 앉아 마주본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다.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이에요. 누군가랑 약속한 게. 그 말에 민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식들 몰래 만났다. 정희의 아들은 매번 전화로 물었다. 엄마 오늘 뭐해? 집에 있지. 또 혼자야? 그 질문 속에는 걱정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그 선을 넘지 마. 어느 날 정희의 딸이 불쑥 집에 찾아왔다. 엄마 현관에 왜 남자 신발이 있어? 정희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아 그게 엄마 설마.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나이에 사람 만나는 거야? 정희는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침묵했다. 딸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정희의 손이 떨렸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니? 그 말은 정희 자신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다. 그날 이후 정희는 민석을 피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산책로도 나가지 않았다. 민석은 이유를 몰랐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정희 씨, 요즘 왜?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요. 우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들 때문입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민석은 한참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민석은 다시 경비실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정희는 다른 길로 산책했다. 손을 잡던 기억이 오히려 더 아팠다. 정희는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너무 욕심냈나.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병원에서 민석을 보았다. 의자에 앉아 혼자링거를 맡고 있었다. 민석 씨.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왜 오셨습니까? 말투가 차가웠다. 정희는 한 발 다가갔다. 아픈 줄 몰랐어요. 민석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알면 다시 오실 겁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겁이 났어요.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도요. 그래서 더 정희 씨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정희는 결심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정희는 민석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먼저였다. 민석의 손이 천천히 정희의 손을 감쌌다.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혼자 살았던 그 시간들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조심하지 않았다. 숨기긴 했지만 마음까지 숨기진 않았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사랑은 확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쓰러졌다. 병실에서 정희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 잘 살았죠? 민석의 마지막 말이었다.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 정희는 끝내 앞으로 나왔다. 이분은.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허락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석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발 더 다가섰다. 자식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이분은. 정희는 민석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끝까지 자기 마음보다 자식들 눈치를 보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다. 대신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그게 이분이 저에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석의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끝을 흐렸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했고 서로의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방종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희는 눈을 감았다. 절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았다는 뜻이니까. 그 순간 민석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를 냈던 분입니다. 그게 어른의 사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정희는 아파트 산책로에 섰다. 늘 민석이 기다리던 자리.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따뜻한 것 같았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며칠 뒤 정희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응.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혼자 늙어가길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 말에 정희의 눈이 조용히 젖었다. 엄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왜 생각 안 했을까?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미안해.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 정희는 숨지 않았다. 산책도, 커피도, 웃음도. 카페에서 정희는 늘 두 잔의 커피를 시켰다.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빈 의자 앞에. 정희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허락받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기 내어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정희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말한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기억하며 살아.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은 끝난 인생의 보너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나요?